안녕하세요. Quick TOEFL Writing 이아람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우리가 2026년 토플이 크게 대대적으로 바뀌었는데 본 수업을 통해서 토플이 어떻게 바뀌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효율적으로 시험 대비를 하실 수 있는지 청사진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수업을 잘 들으시고요. 바뀐 부분이 이런 개요를 갖고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라이팅은 여러분들 이제 세 가지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능적 글쓰기 능력을 중요 지표로 평가하고 있는데 기능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실제 상황에서 글을 쓰는 능력을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막 예뻐 보일 거야, 나 잘 쓰는 것처럼 보일 거야 하는 부풀리는 글이 아니라 실제로 너가 유학을 가서 써먹을 수 있어? 나 그 능력을 평가할 거야 라는 시험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문제 유형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첫 번째, build a sentence라는 부분은 최초로 라이팅에 정오답이 있는 객관 채점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0문항을 6분에서 6분 50초 동안 써야 되는데 자, 한 문항당 30초 리밋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압박이 있고요. 두 번째, write an email. 이메일 쓰는 과제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루브릭 채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그 0점부터 5점까지 밴드로 이루어지는 채점이며 1문항 7분의 시간만 주어집니다. 자, 마지막 아카데믹 디스커션은 이전 토플에도 있었던 수업 상황에서 서로 디베이트하는 것 같은 글 쓰는 거고요. 똑같은 문제로 이어져 왔습니다. 루브릭 채점으로 0점부터 5점까지 한 문항 10분을 주고 있고요. 총 24분에서 25분 동안 라이팅 과제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build a sentence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법 지식이 아니라 문장의 조립 능력이요. 자, 조립은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막 섞여져 있는 것을 unscrambling, 적재적소에 드래그해서 갖다 붙이는 어순을 조금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정말 중요한 게 지금 말씀드린 어순과 기능어. 근데 기능어라는 거는 자, 의문문 맨 앞에 있는 뭐 do, does 이런 것들도 기능어고요. 접속사, 전치사 이런 것들도 기능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구문적인 거. 수거 같은 부분들이 나와요. 뭐 pay off, play a role in 이런 식으로 적절한 수거 부분 잘 알고 있는지 평가하려고 하고요. 자, 3번 이거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부분 점수가 있어요. 그 부분 점수가 누적이 돼서 여러분들 점수를 구성하기 때문에 완벽성보다도 조금 더 센스 있고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아는 걸 확실히 그냥 매치하고 들어갈 거야 하는 약간의 배짱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능형 난이도 조절이라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리딩과 리스닝 수업에서 보셨겠지만 이번 토플은 이 수험자가 끝까지 시험을 응시하도록 하는 그런 고무적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부분을 조금 잘 풀고 있다. 그럼 난이도를 살짝 올려서 너는 조금 더 점수를 올려볼게 라는 것이고요. 내가 앞에 문항을 조금 잘 못했어. 풀죽지 마, 기죽지 마. 조금 난이도를 낮춰줄 테니까 끝까지 한번 가봐라는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률에 따라서 난이도 실시간으로 변경이 되고 실시간 AI 채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write an email 도입 의도는요.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들. 사실은 유학을 가시면 professor, advisor 혹은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등과 같이 이메일 쓸 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실용적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사실은 이메일 쓰는 거 준비하고 와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기존 토플은 캠퍼스 라이프를 조금 많이 강조했다라고 본다면 이번 토플은 그 대상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커뮤니티 혹은 내가 앞으로 지원할 회사, 비즈니스까지도 그 대상이 조금 확장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메일 하면 뭐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받는 대상에 따라서 글 쓰는 톤, 그다음에 정중함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메일이라는 건 정말 받는 사람, 인사말, 내용, 맺은말과 같은 형식도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목적 달성이 중요한데 왜 내가 이 메일을 쓰는 거지? 라는 목적이 충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미사여구를 붙여도 점수는 좋게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익숙한 과제인 아카데믹 디스커션 유지 이유는 당연히 유학 가는 시험이니까요. 그래서 학술적인 거 너 할 수 있는 거야?
그러한 문체도 구성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이유와 타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능력인데 사실 여러분들 유학 가시면 어떻습니까? 클래스 내에서 교수님 말을 듣고 서로 디베이트하고 의견을 경청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으면 크리틱도 하고 내 의견도 얘기하는 남의 의견을 듣고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비판하는 능력, 크리틱과 내 의견을 제시하면서 내 의견을 뒷받침하는 서포팅 능력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제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했듯이 여러분, 그래서 남의 의견, 즉 거기 제시되어 있는 두 가지 의견 중에서 내 주장이 아닐지라도 상대방 의견도 언급을 해주는 그 전략이 없으면 사실 고득점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토론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디베이트라는 건 상대방 의견이 있어서 내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이겠고요. 또한 이 내 주장만 계속 하시는 분들은 지금 너는 과제가 요구하는 거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난 토플도 준비해봤고 그 전 토플도 한번 해봤던 사람이야. 이전 거 그냥 하면 안 될까? 그래서 기존 에세이를 중심으로 한 전략이 먹힐까 안 먹힐까 하는 물음표를 가질 것 같아요. 결론은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기존의 토플은 내가 이 주제가 나오면 이 템플릿 장문을 외워서 쓸 거야. 나는 스포츠가 나오면 이걸 쓸 거야. 아마 이렇게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장문 템플릿은 이제는 우리가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죠. 한 문제는 30초, 7분, 10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다다다다 써낼 시간이 없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는 부풀려진 양이나 멋들어짐보다는 과제 적합성을 더 강조하는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봤자 점수에 반영되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그리고 감점 리스크는 오히려 클 것이고요. 짧고 정확한 전달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힘 안 빼고 오히려 점수를 좀 쉽게 회수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첫 번째 변화가 어떤 부분에 있는지 봤는데요.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을 조립하는 문제가 1번에 나왔고 실용적 이메일 쓰기가 2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토론 글이 3번에 있었고요. 자, 모든 라이팅은 형식이 중요하죠. 그래서 형식 부분 2, 3번에 있어서 형식을 갖추는 거 공부하셔야겠고요. 과제 적합성 2번, 3번에 있어서 물어보는 부분을 말하지 않고 대충 부풀려진 글 이제는 점수 주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에서는 샘플 문제를 확인해 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세 가지 문제 유형 기억나시죠? Build a sentence, 문장 조립하는 게 있었고요. Write an email, 여러 대상에게 목적 달성을 위한 이메일 작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Write for an academic, 학술적인 discussion, 토론에 대한 글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유형인 Build a sentence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어식으로 올바른 어순을 구사하는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순은 괜찮은데 다 썼을 때 의미가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의미의 확인 부분도 중요하겠고요. 마지막 함정이 있는데 이 여러분 전치사나 관사의 경우는 뒤에 나오는 부분이 무엇인지 약간의 위치가 트리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사의 경우는요. 항상 관사는 뒤에 명사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 관사가 여기 바로 붙는지 아니면 무엇 앞에 붙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관부혁명이야. 이런 식으로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관사를 썼으면 부사는 없을 수는 있지만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요 어순을 지키고 있는가. 네, 이런 부분들도 약간 함정사항으로 어려울 수는 있겠다. 라는 부분이 이제 build a sentence에서 평가하는 항목이 되겠고요. 조금 더 채점 기준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unmatched라고 해서 지금 단어 수가 안 맞거나 빈칸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것들 당연히 감점 요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ungrammatical, 문법적으로 안 맞는 것이죠. 예를 들면 she인데 여러분들이 have를 골랐어요. 그러면 매치는 해요. 그 자리에 have나 has가 들어가는 건 맞으니까. 근데 문법적으로 3인칭 단수는 has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감점이 되는 거고요. irrelevant는 지금 상관없는 것을 갖다 넣은 것. 내용상이라든가 의미상. 예를 들면은 이 자리에는 뭐 pay off 이런 게 어울리는데 여기다가 pay 뭐 on을 썼다던가. 그러면 사실은 unmatched라던가 ungrammatical은 아니지만 내용상 관련이 없는 걸 고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로 AI로 바로바로 채점이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move a word라고 되어 있으니까 타이핑이 아니에요. 이 단어를 드래그해서 위치에 넣는 겁니다. 자, 클락이 보여줄 거야. 얼마나 시간이 너한테 남았는지. 자, 10문제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샘플로 3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다 의문문이죠. 자, 의문문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의문문 연습 많이 하시게 될 거고요. 지금 1번은 첫 번째 보시면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답할 거냐기 때문에 이 뉴토플은 반응성, 서로 리스폰스를 주고받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 지금 고려하고 있어. Sign up for. 등록하는 거. 뭐에 등록한다? Advanced Coding Seminar. 좀 심화 코딩 세미나 좀 들어보려고 해. 그랬더니 이거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뭐라고 의문하면 좋을까 이거인데, 근데 보시면 지금 칸수는 7개인데 단어 수는 8개예요. 하나씩 남아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두랑 더즈 중에서 하나는 빠질 것이다 해가지고 뭐 한다? 근데 지금 주어가 you니까 얘가 빠지겠구나. 그리고 의문문이니까 do you know 이렇게 가고 뒤에가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싶구나. 접속사의 위치 챙겨주고 이 데이가 이 세미나 여기는 사람들이겠구나. 그래서 they provide certificates 이런 식으로 의문문을 물었구나.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이 문제를 푸는 데는 30초를 넘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뭔가 루틴화된 작업이 필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부분 정답이 가능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아까 같은 경우 어땠죠,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do나 does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does를 넣었다고 해볼게요. 근데 뒷부분이 다 맞았어요. 그러면 이거 전체가 다 깎이는 게 아니라 어떻다? 요것만 감정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무튼 끝까지 내가 수행을 해나가야겠다는 그 그릿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일부가 틀려도 다른 일부는 득점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내가 모를 경우는 좀 스킵하고 뭐하는 끝까지 가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유리한 전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메일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샘플을 볼 텐데 상황이 있을 거예요. 너 이거에 대해서 요청해. 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꼭 하고 해결책도 한번 제시해봐 라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채점을 할 때는 얘가 지금 이 세 가지에 대한 목적을 달성했는가, 즉 시키는 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반영해서 썼는가, 이것과 톤 부분, 이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동아리 장인지 아니면 매니저인지 아니면 교수님인지 부분들, 그다음에 이 구성이 잘 맞는지, 그리고 영어 시험이니까 언어 정확성이 정확히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죠. 그래서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이 오피셜 가이드북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효과적인 의사소통. 효과적 의사소통은 이 부분이에요. 이거 잘 반영하고 있니?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 문장 다양성 어휘력인데 영어 시험이다 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절한데도 조금 더 기품 있고 상황에 더 적합한 단어들 쓰고 있는지 부분 볼 거고요. 3번 사회적 간습, 4번 영어 규칙이 있는데 뭐 영어 규칙이라는 건 어법이라던가 철자라던가 구두점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중요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떤 분이 이 부분은 정말 잘해요. 4번은. 근데 1번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면 뭐다? 높은 점수를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규칙 중에서도 철자나 구두점이 크게 여러분들의 의사소통에 방해를 주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아예 다른 말을 해버리면 이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안 틀리려고 세밀하게 가다 보면은 더 중요한 파인 1번의 득점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약간의 배짱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3번인데요. 사회적 간섭을 지키라는 게 채점 기준에 있어요. 왜냐하면 해결책 부분 때문입니다. 나는 나름의 해결책을 줬는데 이거 해결책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거는 사회적으로 네가 쓴 거는 용인되기가 어려워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해결책들을 준비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채점 기준이 되겠고요. 자, 우리 샘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너가 정보를 보게 될 것이고 7분의 시간이 있어.
자, 그리고 상황이 나와요. 너는 디베이트 클럽의 멤버고 이 클럽이 지금 문제를 겪게 됩니다. 루징 멤버하고 있네요. 왜? 이유가 뭐죠? 미팅 타임이 너무 늦어요. 아니면 불편해요. 그래서 너는 지금 클럽의 프레지던트인 데이빗에게 컨택을 하는 중인데 자, 세 가지 요구사항이 나오고요. 이 블렛 세 가지는 모두 여러분들이 달성을 하셔야 점수를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 포함하셔야 돼요. 첫 번째, 문제를 뭐해라? 설명해라. 그럼 지금 문제는 그쵸? 시간이 너무 불편해서 루징 멤버하고 있다. 두 번째, describe why is important for the club to retain members. 그러면은 왜 멤버 좀 이러면 안 돼? 그래도 클럽은 유지 아니지. 이거 디베이트 클럽인데 적정한 인원이 있어야지 우리가 의견을 주고받잖아. 뭐 이런 게 나와야 되겠고요. 세 번째, 항상 suggest a new approach. 어프로치가 접근이지만 이건 사실 솔루션이라고 보셔야 돼요. 해결책 주라는 거예요. Scheduling that might accommodate more students. 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 스케줄링 하는 걸 너 좀 제시해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가 필요할까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해결책이어야 되는 거죠. 그쵸? 네. 자, 그런데 여기 또 보시면 write as much as you can이니까 최대한 많이 써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효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죠? 한 100단어 정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모든 영어 시험은 어떨까요?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감점이 없습니다. 성실도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보세요. complete sentences니까 완결된 문장을 써라. fragment에서 뭐 주어 있고 동사는 없고 목적어만 있거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요구사항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누가 받는지 대상과 제목이 뭔지까지는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작성하시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친숙한 디스커션 유형인데요. 교수 질문이 있고요. 두 학생의 의견이 화면에 나옵니다. 내 의견과 타 의견을 고려하여 답변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 지금 주장이 누구의 주장인지를 인용하는 습관. 그렇죠? 안 그러면 플레이저리즘, 표절이죠, 여러분. 그다음에 이게 토론 참여 능력이기 때문에 내 의견, 타 의견 왔다 갔다 브릿지를 넣어서 언급하는 능력이 토론 참여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지금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명료한 설명과 예시입니다. 자, 모든 내 주장을 펼치는 글은 논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유가 명쾌해야 되고 납득이 돼야 되고 근데 내가 말한 게 그냥 내 뇌에서 일어난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 구체적인 예증도 들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다양한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 영어 시험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하고 수업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 문장은 오형식을 써보세요. 두 번째 문장은 반드시 복문, 즉 접속사를 쓰고 두 문장을 연결해 보세요. 세 번째 문장은 중문으로 써보세요. 네 번째 문장은 가정법을 써보세요 같은 다양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도록 미션을 좀 많이 드릴 거예요.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고요. 3번 어법 정확성.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she has냐, she have냐 이런 것들 당연히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채점에서 너무나 쉽게 걸러지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하셔야겠고요. 자, 샘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교수님이 지금 포스팅을 하나 했어요, 주제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리스폰스하길 바랍니다. 10분을 시간을 주어지겠고 프로페서가 지금 소시올로지,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너의 리스폰스에는 반드시 다음 두 가지 블렛을 포함해야 됩니다. 첫 번째, 너의 의견을 익스프레스하고 서포트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여러분. 메이커 뭐라고 돼 있죠? 컨트리뷰션, 기여해, 무엇에, 디스커션에. 너가 지금 토론에 참여를 해야 돼. 그 얘기는 남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를 조금 뭐 해야 되죠? 티를 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In your own words라고 돼 있죠. 너의 말로라고 돼 있다는 건 지금 A랑 B가 있는데 나는 B가 좋아. 그리고 B의 걸 다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B의 얘기를 뭐 해줘야 된다? 패러프레이즈를 해주면서 내 주장도 가미가 드는. 그렇죠? 그래서 유학 가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셔야 되는 건 패러프레이즈 기술이에요. 왜다? 표절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펙티브한 답안은 적어도 100단어 이상 넘는 건 뭐라고 하지 않아? 그러나 적으면 성실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프로페서가 AI를 클래스룸에다 적용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학생은 AI는 게임 체인저야.
이거는 학생들이 어느 부분이 struggle, 힘들어하고 있고 그걸 알 수 있으며 그러니까 추가적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리얼타임으로 제공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자신의 속도로 더 배울 수 있도록 되는 거고 이건 휴먼 티처가 1대 다의 수업일 때는 너무나 좋은 거 아니야? 라고 긍정적인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학생은 어떻습니까? 컨선이라고 했어요. 네, 우려를 표현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인간의 커넥션이 없어서 나는 우려가 돼. 러닝이란 다분히 모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영감도 받고 멘토십도 받고 이런 것들이 바로 수업이고 교육인데 AI는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학생들은 어떤 정보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의문을 품는 능력 혹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루징할 것 같아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두 입장 중에서 자신은 한 입장을 정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이너스라도 플러스 한번 언급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마이너스인데 이걸 갖다 베끼는 게 아니라 나만의 근거도 나와야 되겠다라는 게 바로 디스커션 문제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채점 기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문장 조립 1번 문제는 정오답이 명확한 객관적 채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분 점수 있으니까 끝까지 하려고 노력을 해라. 두 번째, 이메일은 형식, 인사부터 본론, 마무리까지 다 갖추고 있는 거. 3번, 문제와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무엇에 있어서 토론에 있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 의견을 논증하고 예증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언어의 정확성, 당연히 영어 시험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채점 기준으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강의에서 키워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보다 뉴 토플은 부풀리고 있어빌리티 추구하지 마세요. 굳이 상관없는 얘기로 많이 부풀리지 마시고요. 과제 수행의 중심으로서 필요한 것을 먼저 던지는 그 능력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ETS에서 템플릿 기반의 라이팅을 평가하느라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쓸데없는 말들 이제는 안 봐줄 거야. 필요한 말들로 뭐해라? 정확하게 겨냥하라는 부분 알 수 있겠고요. 자, 과제 적합성, 이메일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확성. 모든 영어 시험은 어법, 그다음에 적조적소의 어휘가 괜찮은지, word usage 좋은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이제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